자, 오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이 HLB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HLB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워낙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고, 시장이 그만큼 상승을 했고 660포인트까지 찍었던 거고, 물론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이 흐름을 틈타서 사실 오늘 상한가 종목도 꽤나 나왔고, 시장에서 아기상어 쪽 해가지고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도 올라갔고, 뭐 정말 소형 바이오주인 소형주들, 바이오 뭐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소형주들 중에서 막 진짜 시가총액 엄청 낮은 것들, 망가진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상한가를 몇 개 올라와 있어요. 퓨전 데이터, 사이토젠, 스타플렉스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HLB 파워는 HLB의 파동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좀 굵직하거나, 오늘 시장의 특징은 좀 굵직한 바이오거나 아니면 약간 비주류 종목이었던 것들이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가거나 저 밑에서 믿는 종목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어중간한 종목들은 오늘 별 볼 일이 사실 없었어요. 시장 대비 그냥 서서히 올라가서 판만 깔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장에 대형주들이 쫙 올라가는 틈을 타서 중소형주들이 슬쩍 올라왔다가 그냥 멈춰 있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막판에 HLB가 떨어지니까 슬쩍 올라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대부분 이런 정도의 파동을 보이다 끝났어요. 즉 상승판만 깔아놨다. 어제까지는 많이 내려갔었는데 오늘 슬쩍 올려놓긴 했다. 어제 손절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든 종목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손절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상한가 간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사이토젠인데,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뭐야, 그냥 다 이탈해가지고 계속 음봉만 내리꽂고 있었는데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손절하고 싶다 이랬겠죠. 응? 이 구간 이전에도 상한가 갈 때 이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 특징이 있는 종목들, 꼭 밀어놓고 올리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았어요. 얘는 좀 극단적인 거고, 얘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많은 종목들이 어제 손절 욕구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지 라인을 이탈하거나 어떤 심리적 지지선을 다 이탈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시장 조정 파동은 대형주 상승이 동반됐기 때문에 3일 정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정도 보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조정장이라 그냥 생각을 하시라, 이런 식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는 사실상 시장 상승은 했지만 종목은 800개 이상이 내려간 날이었죠. 코스닥 기준. 즉 사실상 하락장이었어요. 사실상 하락 조정장. 왜요? 대형주들이 일부가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거기 힘이 실리면서 시장은 올리는데 종목들은 대거 다른 종목들, 대북주나 뭐 다른 종목들은 대거 떨어졌잖아요. 어제 설명드렸듯.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상 하락장. 그냥 우리는 중소형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하락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중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부터. 이거 이번 하락장은 월요일까지 보시자. 목금월이다. 근데 월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종목이 생기더라도 그냥 보시라. 그냥 관망 홀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웬만하면 더 올라왔잖아요. 특히 대북주들도 그렇고. 대북주들은 어제 음봉을 대부분 많이 커버했어요.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다 페이크성, 어제 손절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제 시장, 근데 어제는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제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도해가지고, 저점에서 매도해가지고 고점에 올라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부 성공한 종목들이 꽤나 생기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거기서 꼬이는 순간 심리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종목을 팔고 지금 핫한 거로 올라탔더니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내가 오랜 기간 기다려서 손실 크게 보고 팔았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치고 급등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옮겨온 종목이 갑자기 꺾이더라. 하필이면 내가 그 올라탄 시점이 최고점이더라.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주에서 생겼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대형주에서 그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HLB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 싸움을 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HLB는 시총 1위를 공격을 하고 자리 잡으려고 공격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총 1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를 했어요. 결국엔 승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크게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올라간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종목으로 치면 거의 상한가급이에요. 얘가 시총 1위를 어딜 넘봐 하면서 막판에 다시 달려주면서 거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끝났어요. 장중엔 뒤집혔는데 두세 차례 정도 뒤집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살짝 눌릴 때 HLB가 한 21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 다 뒤집혔어요. 근데 조단위 차이가 나면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HLB는 지속성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 파동이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총 1위를 넘나드는 종목이 이런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를 겪을 만큼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보기 어려워요. 몇 년 전에 코데즈 컴바인 정도? 근데 그때도 시총 1위는 아니었죠. 셀트리온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오늘 HLB가 거래 정지가 될 텐데, HLB 생명과학처럼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을 지금 다 같이 겪고 계신 겁니다. 즉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거를 밑에서부터 800%가 올라왔는데 800% 올라오는 동안 몇백 프로를 못 먹었다, 이거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니까 너무나. 그리고 사실상 삼상의 어떤 내용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베팅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조금 무리한 베팅이 좀 도박성이 조금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티슈진도 했었을 것이고, 코오롱 생명과학 신라젠도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티슈진도 거래 정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할 거예요. 근데 HLB는 좀 세게 좀 올라온 케이스죠. 생명과학이랑 같이. 어쨌든 오늘 시가총액 1위 싸움을 계속 공방전을 벌이다가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고 나서 결국에는 HLB가 2위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할 것은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시장 그래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사실상 조정장 거치고 나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돼? 아니면 돈을 더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시장 갈 길이 아직 멀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말 사이에 악재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지나간 악재도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저점을 다 찍고 돌아올리는 악재도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다 예상된 수준이에요. 경기 지표는 다 예상된 수준입니다. 경기 지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예상됐다. 즉 저는 계속 시장을 8월 540포인트 코스닥 찍었을 때부터 돈을 계속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느 구간에서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큼은 공격적인 베팅을 하지 못해도 아직도 시장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본 무역전쟁 딱 나오면서 540포인트 말도 안 되는 거 찍고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굴러다니는 돈 다 투입시켜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때만큼 공격적인 베팅 못하죠.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출렁이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675 라인이 1차적인 평균 660에서 680 사이, 여기가 1차. 지금 오늘 660 찍었죠. 그 다음에 그거 돌파하면 수직으로 750선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필요해요. 코스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등주가 필요하겠죠. 1등주가 지금 누군데요? 오늘 딱 어딜 넘봐 하는 종목 있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오늘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올라와주지 못하고 HLB에 뺏겨가지고 빌빌대고 있었다 하면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총 1위가 너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딜 넘봐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 해야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코스닥을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예요. HLB도 물론 고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이미 자리를 터놨으니까. 그런데 HLB는 불안하잖아요. 일단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뭔가 묵직한 것도 없고 시총 1위를 유지할 만큼 뭔가 포스가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급등이 올라왔던 거지.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20%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런가요? 아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 당장 20% 급락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코스닥에서 지금 시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신라젠처럼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10만원 하던 종목이 만원대 있는 거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때 힘이 실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HLB를 제외를 하고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돈을 준비를 해두거나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돈 있으면 차라리 지금 얼마나 자주 올까요? 이런 기회들이.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자주 올 것 같으세요? 여름에 보였던 기회가. 살면서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기회예요. 잠시나마 노는 현금이 있다면 투입을 해야죠. 그게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차라리 바로 사고 눌릴 수 있죠. 눌리더라도 시장을 그냥 그 구간에서 언제든지 다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아요. 그냥 눈 감고 50종목을 사도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현금으로 두거나 은행에 1, 2%짜리 맡겨두는 것보단 낫습니다. 완전히 엉망이 된 종목만 가릴 줄만 알면요. 이탈한 종목들만 가릴 줄만 알면 내년도에 없어질 종목들만 가릴 줄만 알면 지금은 주식을 계속 주식시장에 붙어서 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냥 오늘만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오늘 꺾이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짧은 손절 컷 나오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짧게 바라보는 분들은 계속 손절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시장이 바로 이런 장세예요. 지금은 조금 굵직하게 좀 큰 흐름을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시장이 달라요, 지금은.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만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언제 선진국 증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선진국 증시가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나 언젠간 옵니다. 선진국 증시가 언젠간 와요. 미국 증시 뒤따라서 독일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열에 탔죠. 그 다음에 일본 증시가 올라타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이 지금 중국 증시가 그런 모습을 슬슬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약 5년간의 간격, 약 5에서 10년간의 간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증시가 어떤 증시인데요? 자, 미국 증시 나스닥을 볼게요. 이게 선진국 증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파동이 지금 있나요? 어떤 파동이에요? 장기 골디락스 파동. 제가 오늘 장중에 단기 골디락스 파동이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냥 골디락스에서 그냥 장기 단기 기간만 제가 붙인 거예요. 장기 골디락스 파동이 이퀄
선진국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장기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우상향한다. 이게 바로 선진국 증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골디락스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보이는 것처럼 한 675에서 700선까지 무난하게 천천히 올라가겠구나 정도이지, 선진국 증시와는 거리가 멀어요. 급등락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수십 년, 이건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정말 오랜 기간부터 벌써 펼쳐지고 있었던 거고, 중간에 이제 서브프라임을 한번 보고 온 거고, 최근에는 이 1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따라온 게 독일이죠. 선진국 증시 대열에 독일이 장기간 골디락스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상향, 꾸준한 우상향. 여기서부터 2009년부터 서브프라임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우상향. 일부 유럽 증시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독일. 그 다음에 이보다 5년 늦게 어디가 선진국 증시의 대열에 들어왔을까요? 일본입니다. 딱 보이시죠? 일본 어디서부터? 일본은 2009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물론 급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조금 미국이랑 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2013년부터 약 6년간 미국보다 약 5년 뒤쳐져서 4, 5년 뒤쳐져서 그 다음에 이보다 5년 정도 뒤쳐지면 지금이죠. 2019년부터 선진국 증시가 될 만한 증시는 어디예요? 중국 증시. 영향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중국 증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증시입니다. 급등 한번 나오고 급락하고, 우리도 다 겪었었던 거. 우리가 2018년 초반에 겪은 게 이거네. 17년 말하고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부터 급판이 깔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 보면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간까지 계속 이렇게 급등 안 해요. 천천히 골디락스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 증시에서 기회를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보다 5년 정도는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증시 상황은. 즉 언제? 2020 한 3년 정도? 3, 4년? 언젠데요? 다음 정권이겠네. 지금은 불안정해요.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골디락스보다 더 큰 장세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내리락도 있지만 오르락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올라갈 때도 있었겠죠. 물론 지금 말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우리도 안정적인 골디락스 장세가 언젠간 펼쳐질 겁니다. 다음 정권은 돼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즉 뭐예요? 주식에 붙어서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잃은 돈 혹은 내가 목표한 돈, 내가 한번 살면서 만질 수 있는 큰 돈을 여기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20년 전에 돌아가서 내 부모님 세대에서 삼성전자를 한 4,000원, 4만원 할 때부터 사주고 물려받았다면 어땠을까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돼. 우리 증시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면, 코스피로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장세가 한 번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조금 빨리 깨우치신 분들은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자녀들이나 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 계좌 만들어가지고 계속 적립하고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그거 이미 시작하고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녀 있는 친구들 있죠. 벌써 계좌 만들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큰 돈 물려줄 수 있다고. 그러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선진국 증시가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쯤 되면은 미국처럼 우리도 중고등학교에 금융교육을 할 거예요. 지금은 금융교육이라는 게 없죠. 금융교과 과정이 없잖아요. 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나 들어가서야 배우는 거지, 거의. 그 경제를 배우는 사탐에서 경제 배우는 거는 그냥 미약하죠. 금융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건 경제 배우는 거고. 주식과 관련한 혹은 이런 투자, 재테크와 관련한 것을 공식적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서 배우게 된 때가 올 때가 바로 선진국 증시가 될 때가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한 10년 전 그때 그렇게 해놓을 걸 다 후회해요 원래.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자, 뭐 좀 많이 샜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 중소형주 위주 기회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형주가,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돼가는 게 좋아서 그래요. 폭발적인 것도 있고 대형주가 보이지 못한 그 폭발력을 중소형주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방에 뜬금 상한포도 가기도 하고 아주 터질 때 시원하게 터지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부터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먹기도 수월하고, 그 중소형주 작은 종목이 대형주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뿌듯하고 좋기 때문에 제가 중소형주 연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형주가 될 만한 종목들, 그 사이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단기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다시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겁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심장을 키우는 연습을 그동안 하세요.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동안에 소액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지금 너무 큰 돈을 하시기에는 내가 아직은 조금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그러면 소액으로 하세요. 다만 시장에서 붙어 계세요. 시장이 떠나가서 나중에 고점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시장이 올라가도 못 먹어요. 시장이 아무리 좋은 장이 와도,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 좋은 장이 와도, 1년 2년 뒤에 좋은 장이 와도 시장을 떨어졌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결국엔 저점 매도 고점 매수 또 들어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붙어 계세요.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 뭐 살펴볼 거 없습니다. 그냥 HLB를 비롯한 대형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강했고, 점점 어차피 시장에 진입한 돈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선물 엄청 대량 매수했고 8천억 매수했고, 코스닥, 코스피 현물 다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어요. 옵션도 그렇고. 그런데 그만큼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라는 거예요. HLB를 매수를 하려고 했던 자금조차도 오늘 1조 2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역사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돈이 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그 대형주가 올라갔다 대형주가 끝나면 중소형주로 다 내려와요. 그 돈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돈이 밖에서 놀았다면 지금은 주식시장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즉 계속 순환매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시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 기회도 와요. 정치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는 내일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을 조금 종목들 얘기도 하면서 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